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1월 8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신기술에 대한 실망감에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고 미 경제의 견고함을 시사하는 지표가 발표돼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적게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흔들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42% 내린 42,528의 거래를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1.11% 하락한 5,90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89% 내린 19,489에 장을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1.84% 하락해서 5,211을 기록했고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 지수는 3.02% 폭락해서 1,196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메인으로 투자 중인 나스닥 100 지수는 1.79% 하락해서 21,173을 기록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74% 하락한 2,249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VIX는 전장보다 11.1% 오른 17.82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종목들의 등락률을 보면 오늘 시총 1위가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시총 1위 애플이 1.14% 하락한 242.21달러를 기록했고 시총 2위 엔비디아는 오늘 6.22%나 폭락하면서 140.14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28% 하락했고 구글 알파벳은 0.7% 하락했고 아마존은 2.42%나 하락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1.95% 하락했고 테슬라는 오늘 4.06% 하락하면서 다시 400달러 선 미친 394.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는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팩트체킹 기능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젠슨왕 최고 경영자가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장기적인 전망에 긍정적인 내용을 제공하자 2%대로 상승 출발했지만 높았던 기대치보다는 못하다는 평가에 급락했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주들도 대체로 다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4% 급락했고 TSMC는 3.9%, 브로드컴 3.29%, ASML은 1.42%, AMD는 1.71% 밀렸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론만 2.67% 올랐는데요. 젠슨왕이 차세대 그래픽 처리장치 GPU 지포스 RTX 5000번대 라인에 마이크론의 GDDR7 메모리 칩이 쓰였다고 밝혀서 지금 연이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높은 가치 수준과 경영 전략 관련 우려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하향하자 밀렸고 경쟁사인 리비안 주가도 마이너스 4.87%, 루시드 마이너스 4.5% 등 전기차 관련 주가도 밀렸습니다. 전기차는 특히 국채금리에 민감한 데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오늘 바이오주들은 다들 폭등했는데요. 미국에서 조류독감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모더나는 11.65% 폭등했고 화이자는 0.89%, 바이오엔텍 5.55%, 노바백스는 10.86% 등 주가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코로나19 활동이 증가하고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계절성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CDC는 지난주 코로나 양성 판정이 전년 대비 11.2%나 급증했다고 밝혔으며 미국인들에게 권장 백신을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바이오 제약주 관련주들이 폭등했습니다. 또 오늘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자율주행차 관련 엔비디아와 장기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29% 급등했는데요. 장중 최대 상승폭은 51%에 달했습니다. 교복 유니폼 제조업체 유니퍼스트는 20.88% 폭등했는데요. 경쟁업체 신타스가 회사 측에 주당 275달러의 현금 인수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정해진 영향입니다. 의료장비업체 이나리 메디컬도 스트라이커가 회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에 22%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게티 이미지와 셔터스톡은 각각 24.12% 그리고 14.81%나 뛰었는데요. 오늘 게티 이미지는 인공지능 AI 시대를 대비해서 셔터스톡과의 37억 달러 규모의 인수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합병된 회사는 게티라는 사명을 쓰게 됩니다.
그 밖에 오늘 금융주가 마이클 바 연준 금융 담당 부의장 사임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은행주들은 대부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기술주, 소비재, 통신 서비스 관련 주식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반면 에너지 및 헬스케어 주식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대형주 기술주의 낙폭이 오늘 정말 컸는데요. 이미 소비재와 기술은 2% 넘게 급락하면서 증시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예상을 웃돈 구인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돼서 인플레이션 상승 재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4.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 52.1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시장의 예상치 53.3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서비스업 경기가 더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건데요. 특히 하위 지수 중 가격 지수가 64.4로 전달 58.2에 대비해서 6.2포인트 급등한 점이 국채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서비스업 기업들이 자재와 서비스 구입에 지불하는 비용을 보여주는 이 지수는 단번에 약 2년 내에 최고치까지 올라섰는데요. ISM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업종의 한 응답자는 인플레이션 레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반응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인 시장도 여전히 견고함을 시사했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구인이직 보고서 졸츠를 보면 계절 조정 기준 구인 건수는 809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 10월인 783만 9천 건보다도 훨씬 늘은 수치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에 자신감을 나타내주는 자발적인 퇴직자 수는 줄어들고 1인당 빈 일자리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를 보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은 US뱅크 자산운용그룹 톰 하일린 수석투자전략가는 물가 상승률과 페드의 금리 기대치가 재조정되고 있다며 이는 증시의 소규모 매도를 촉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찰스 슈왑 조 모줄라 트레이닝 파생상품 전략수석은 시장은 그동안 우리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마무리 국면이라고 여겨왔지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그리고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687%로 0.07%포인트가량 하락했는데요. 장중에 한때 4.699%까지 치솟아서 지난해 4월 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미룰 것이라는 인식이 커졌는데요. 물가 상승 우려로 지난 이틀 상승분 상당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연준이 아예 금리를 동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페드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무려 95.2%로 반영됐습니다. 오는 6월까지 금리가 동결될 확률도 32.9%를 기록해서 전장보다 4%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단한 경제지표가 잇따라 나오자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8.7로 0.41% 올랐습니다. 다음 영상 곧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